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 기법, 자, 급등주 매매 21선 필살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또 하나, 지금 이 주간 일정표에 딱 눈에 들어오는 때가 와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주간 일정표에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전일에 이 화웨이에서 폴더블 폰 출시한다 그래서 화웨이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폴더블 폰의 부품주들 한번 눈여겨보라고 하면서 요 종목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또 하나,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넷플릭스에서 또 한번 난리날 드라마 고요의 바다, 자,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니까 안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들 종목이 한번 급등을 하는지, 또 금요일날 드라마가 개봉을 하면 주말에 또 1위 찍었네, 또 난리 났네 이러면은 관련 종목들이 그 다음날 갭을 빡 뜨겠죠. 그러면은 또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또 이 주간 일정표, 자, 이렇게 주간 일정표를 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주간 증시 일정표 위에 문자에 주간 증시 일정표 달라고, 주간 증시 일정표 주세요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급등주 매매 기법 21선 필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내용을 한번 딱 제가 이제 미리 정리를 했는데, 제가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요 글을 읽어보면서 같이 하나하나씩 제가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급등한 종목들, 자, 대부분 급등한 종목들은 이 테마의 대장주들이죠. 최근에 난리가 났었던 메타버스, NFT, 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이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내려오다가 우리가 바닥에서, 이게 내려올 때 반등을 먹는 이 바닥에서 잡는 기법으로 뭘 배웠습니까? 제가 전일에 바로 말씀드린 기법인데, 바로 엔벨로프 기법. 엔벨로프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엔벨로프가 쫙 있어, 밑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엔벨로프에 딱 와. 그럼 멋진 반등에서 빵 나와. 그죠? 그래서 와, 엔벨로프 진짜 좋아. 근데 엔벨로프까지 안 와. 안 오고, 자, 이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엔벨로프니까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고 있는데, 얘가 안 오고 이렇게 휙 올라가지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렇다면 어떤 종목은 엔벨로프에 오고, 어떤 종목은 엔벨로프 근처까지 오다가 내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야, 내일이면은 떨어지면 내일은 살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까지만 내려오고 내일부터 올라. 그런 경우도 많죠. 올지 안 올지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죠? 오면 땡큐, 안 오면 잘 가라, 내 몫이 아니구나, 딱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음 매매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런데 잘 가라 그러고선 그냥 보내는데, 근데 그것을 21선 필살기로 잡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벨로프에 안 오고 그냥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가는 게 그냥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엔벨로프에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한 자리가 딱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매수를 하면은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엔벨로프에 안 왔어, 안 오고 그냥 가는 애들 중에 어떠한 조건이 딱 되면, 이 21선 필살기 조건에 만족을 하면은 또 우리는 멋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도 주가가 떨어져도 수익을 내고, 오다가 말고 올라가도 수익을 내고, 안 와도 수익, 와도 수익 끝내주죠. 어떤 조건이냐? 항상 조건을 만족을 해야 확률이 높은 법입니다. 자, 바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패턴이 뭡니까? 바로 우의정. 좌의정 대감, 우의정 대감 할 때 그 우의정으로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그 우의정인데 요걸 딱 빼. 그래서 우의정. 왜? 우상향하는 이평선이 정별이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우의정. 우리 학교 다닐 때 앞글자 따서 외우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 우의정, 우상향하는 이평선이 정별이다, 이렇게 되는 애들이 누굽니까? 바로 테마의 대장주들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현상이 많이 나옵니까? 상한가도 나오고, 아니면 막 한 20%, 30% 가까이 되는 장대 양봉, 그죠?
장대 양봉 또는 뭐 상한가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죠. 근데 저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상한가도 좋고 장대 양봉도 좋은데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거래 대금. 대금이다 이거야. 대금. 같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이렇게 빡 나왔어요. 그런데 한 놈은 거래 대금이 뭐 한 100억 이래. 근데 한 놈은 막 한 2천억, 3천억 이래요. 그러면 어떤 놈이 더 센 놈이에요? 바로 2천억, 3천억, 최소 1,000억 이상 터지는 놈.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아셨죠? 그럼 이 글 중에 핵심은 뭐예요? 앞에서 이제 우의정은 뭐 요거는 핵심인 게 아니고 요거는 기본이야, 기본. 무조건. 요게 안 돼 있으면 쳐다를 보지를 말어. 그다음에 거래대금. 요게 바로 핵심이다. 요런 거를 안 봐요, 보통. 모르지? 뭐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거래대금이 급등 시에 하루에 1,000억 이상. 최소 1,000억이에요, 최소. 2천억, 3천억, 뭐 어떤 놈은 막 7천억도 터지고 막 그래요. 이런 놈이 있으면 뭐 대장이야, 얘가. 막 5천억, 뭐 3천억 이렇게 터지면 따봉! 자, 그러면 요런 놈이 딱 걸렸어. 자, 여기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을 했죠. 당연히 2천억, 3천억 터지면 이제 올라가니까 막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무서워서 잡지도 못하죠. 잡으려 그러면은 또 떨어지니까. 왜? 꼭대기에서 꼭 우리는 잡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어. 그래서 이제 뭐 내려오면 이제 반등 먹고 이제 단타도 치고 해서 수익도 내고 뭐 그런 기법들은 다른 기법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쭉 떨어졌어. 떨어지다가 엔벨로프에 올라가래서 엔벨로프에 살라 그랬더니 엔벨로프에 안 오고 올라간다든지 혹은 엔벨로프를 찍고 올라서 내가 수익이 났어. 오, 땡큐 엔벨로프.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또 떨어져. 그래서 내가 파니까 떨어지니까 다행이다. 근데 다시 21선을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21선이 우하향할 때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21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면 우의정이니까. 그죠?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우하향한다는 소리는 주가가 이제 내려왔다는 소리예요. 21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21선이 우상향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요? 21선이 생명선이다. 이 이평선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평선이 21선이 생명선이고 21선이 깨지면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버려라.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세력이 이거를 이용합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와요. 그러면은 일단 대부분의 개미들이 다 팝니다. 또는 물리게 되는 거죠. 혹은 21선 깨질 때도 안 팔았으면 또는 21선이 깨서 추세가 이제 어느 정도 꺾였어요. 그러면 이제 관심권에서 좀 멀어집니다. 거래량도 줄고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얼마 전에 생각해봐요. 메타버스, 뭐 게임주, NFT 한 2달 동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잠잠하다가 어제 오늘 오르죠. 오늘 좀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꺾여. 21선이 내려와. 21선이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오면은 요 꺾여서 내려오는 것을 가만 봐요. 보다가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질 않고 이렇게 캔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쌍바닥 등을 만들거나 혹은 21선을 타고 이렇게 붙어서 내려가요. 그런 모습, 즉 박스권을 형성하든지 아니면은 뭐 쌍바닥도 좋고요. 횡보하는 모습도 좋고요. 자, 그렇게 21선 아래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이제 떨어지던 거지. 21선 아래로 떨어지던 애가 21선을 딱 돌파하는 날이 있습니다. 멋지게 돌파를 해. 요러면은 조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좀 더 확 하고 올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 종목은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선 테마주 중에 과거에 이제 또 주택 공급 이재명 테마주였죠. 지난 여름에 5, 10, 20, 60, 120 완전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쫙 펼쳐졌죠. 이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지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급등이 나와야 된다고. 장대양봉에 또는 뭐 상한가 장대양봉 요게 나와야 된다고. 어때요? 이해 가셨죠? 자, 요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제 올랐으니까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많이 올랐어. 그런데 떨어지기 시작해. 떨어지네. 봐요. 떨어지네. 그런데 21선 여기서 깨요. 21선에서 반등 나온다 그랬는데
반등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21선을 깨고 뚜루룩 떨어져. 와 21선 깨고 진짜 떨어지네. 근데 자꾸 21선을 다시 돌파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21선은 돌파를 못하고 계속 떨어져. 그죠?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요 밑에 빨간 선 요게 있어요. 요게 뭐야? 엔벨롭이죠. 야 엔벨롭에 오면은 내가 사면 되겠다. 엔벨롭에 오면 수익 나니까.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엔벨롭에 안 와요. 그죠? 안 오고 자꾸 떨어져. 자, 그 떨어지면 좋아. 야, 이날까지 왔어. 여러분들이 이날이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하루만 더 떨어지면 내일이면은 엔벨롭에 오겠구나. 하루만 더 떨어지면. 야, 그 내일이면 나는 엔벨롭에서 사면 이제 수익이네. 땡큐.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안 오네. 다음날 올라나? 또 기다려. 안 와. 또 올라가. 아이씨, 왜 안 나오지?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봐요. 이때 현상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게 뭐라고? 21선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으로 딱 꺾이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정배열이지.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이평선이 꺾이기 시작하지.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죠?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21선도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밑으로 꺾여서 떨어져요. 그죠? 자, 이렇게 21선을 우하향으로 이제 꺾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엔벨롭에 오서 살라 그랬더니 엔벨롭이 안 오고 애매해. 이런 자리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기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데 얘가 서슬 있더니 빵 하고 이날 올랐어. 21선은 쭉 떨어지던 애를 이날 빵 하고 올랐네. 자, 요게 그러면은 마지막 조건의 완성이야. 완성. 딱 조건이 완성이 됐어. 요거예요. 요거. 아셨죠? 이제 완전히 이해됐죠?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요 캔들이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매수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하고 21선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했죠. 그러고 나서 얘가 막 그냥 가버리면 안 되지. 다시 눌림 시에 매수다. 즉 뭐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딱 올랐으면 보통 올랐으면은 다음 날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눌립니다. 자, 그래서 5일선에서 21선 사이에서 눌림 시 매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다음 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매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항상 여러분 주식은 내일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딱 올랐었는데 내일 살라 그러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떨어지면 사야지.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악재가 발생을 해. 갑자기 막 유상증자 뭐 이런 게 떠. 막 유상증자 뭐 100억 막 이렇게 떠. 이렇게 떠면은 이제 사면 안 돼요. 유상증 또는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아무튼 안 좋은 뉴스가 딱 나오면서 주가가 다음 날 개파락을 해가지고 저 밑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음봉으로 뚝 떨어져. 이러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기법이야 그러고 덜렁 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발생했다. 악재 뉴스가 발생. 특히 뭐 유상증자 같은 이런 뉴스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매수를 하면 꼭 요것도 나쁜 거를 잘 피해가야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악재가 발생하면요. 어떠한 기법이고 뭐 외국인이 많이 사던 기관이 많이 사던 악재가 발생하면은 그냥 빨리 던지고 나오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악재 발생 시에는 매수 금지다. 만약에 이 기법이라는 거는 100%는 없어요. 90%가 되면 대단한 기법이죠. 보통 기법으로 인정받는 것이 80%가 넘어가면은 기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10번 하면은 8번은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하면은 돈을 안 벌래야 안 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21선을 혹시 샀는데 그 다음에 악재가 터진다든지 뭔가 또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혹 21선을 이탈을 취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이거는 아주 정확해요. 21선 넘어가는 양봉이 생기면은 매수를 하고 매수했는데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매수하고 나가지고 가는 척하다가 악재가 터져가지고 안 가게 되면은 21선을 깨면 21선을 다시 깰 때는 그때는 빨리 이 매도를 하고 손절로 매도를 하고 다음 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이 유의사항 그리고 또 손절선 요거 딱 지켜야 돼요. 그래서 손절은 21선 이탈 시 손절, 악재 발생 시 매수 금지. 오케이? 자 봐요. 이제 어떻게 되나? 나도 몰라요. 지금 이게 발생했어. 그럼 내려오면 사기로 했어. 다음날 내려오나? 내려왔네. 자, 이렇게 해서 단봉으로 이렇게 딱 내려와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바로 매수 자리가 됩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내려오면
한 번 더 내려오면 분할 매수도 좋아요. 5일선 요 캔들의 안으로 몸통의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몸통의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고 그 다음에 요 부근에서 요 몸통 안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도 매수 기회를 주네요. 예, 또 들어왔어. 다음 날도 내려왔어. 다 매수 기회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날 사도 되고 다음 날 사도 되고 이달 사도 되고 물론 이제 사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떤 차트를 보니까 또 급등했다가 또 이렇게 한 2, 3일 있다 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랬더니 5일선이 3일째 지는 날 요 선이 5일선이에요. 5일선을 좀 진하게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날 보니까 이제 요 5일선이 좀 진하게 했어요. 자, 요 5일선, 요게 5일선이에요, 5일선. 5일선에 얘가 딱 왔어. 그럼 사요. 5일선에 와서 사요. 예.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눌리게 되면은 자, 바로 21선 근처 바로 요런 자리가 또 한번 분할 매수 자리가 됩니다. 쫙 그래서 요 몸통 안에서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다음 날 또 내려오나? 내려오면 좀 더 사야지.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올랐네. 그래서 예, 보니까 다음 날 이 5일선 지지하면서 이때는 뭐 급등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몰라요. 그죠? 하지만 바로 이렇게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다음 날부터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 몸통 안에서 요 캔들의 몸통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자, 이런 멋진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서 칠지 안 칠지 그거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신도 모르고. 하지만 반드시 이 상승은 나온다. 자, 그러면 어디서 매도하는 게 좋겠느냐? 전고점 부근 또는 단기적으로는 7%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고점이 어디예요? 여기네요. 여기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던 요 윗자리 전고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와, 전고점까지 갔네요. 자, 전고점 또는 전고점까지 갈 수도 있고 조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타서 갔을 때는 5일선을 따라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즉 5일선이 이탈하면 매도고요. 자, 그리고 나서 5일선 이탈을 안 하게 되고 그냥 급등이 확 나왔다? 그러면은 땡큐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이제 5일선을 사가지고선 다음날 갭을 이만큼 떴어요. 자, 이 캔들만 보더라도 이만큼의 높이가요. 이게 지금 몇 프로짜리냐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했다면 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17%예요. 예. 그러면은 감사하죠. 갭을 이렇게 떠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때 사실 또 어떻게 해요? 시가가 이렇게 많이 떴다 그러면 이때도 또한 매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러면 다른 차트도 제가 예시를 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뭡니까? 바로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와, 이거 오징어 게임 때문에 뭐 난리 났고 또 NFT로도 엮이고 뭐 그랬던 종목이에요. 그죠? 봐, 이렇게 거래 대금을 봐요. 요 밑에 이제 거래량도 중요한데 거래량만 보면은 이게 돈이 얼마큼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아니면 이제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주가가 6,000원이니까 6,000원짜리가 얼마나 터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밑에 거래대금이라는 지표가 있으니까 거래대금으로 딱 해놓으면은 그냥 눈에 딱 들어와요. 예. 자, 여기 보면은 급등할 때 밑에 빨간색 줄 있죠? 여기가 1,000억이에요. 여기가 2,000억이고요. 여기가 3,000억이에요. 우와, 여기 보면 3,000억. 와, 이때는 6,000억 터졌네. 이때는 5,000억 터졌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대장이잖아. 왔다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이 이제 21선 밑으로 이제 내려왔어. 주가가 이제 추세를 타서 쭉 가서 우상향을 하고 가다가 쭉 보니까 이제 드디어 21선을 깨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면은 여기서 쭈쭈쭉 이게 노란 선이 21선이에요. 자, 노란 선을 좀 더 진하게 보도록 할게요. 시각적으로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다가 이제 21선 밑으로 이게 뚝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요 밑에 빨간 선 요게 엔벨롭이잖아. 요게. 그죠? 요게 엔벨롭. 야, 이제 엔벨롭 보면 사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요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요 날이라고 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21선으로 팍 깼네. 예, 팍 깼어. 그러면 요게 내일이나 모레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서 요 빨간 선 요게 엔벨롭 선이니까 여기에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멋지게 사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엔벨롭에서. 근데 얘가 안 오고 요게 오다가 마네, 올라가네. 그 다음 날도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안 오네. 딱 이렇게 했어. 이날 보니까 21선을 찍었네.
근데 넘지는 못하고 다시 떨어졌네. 또 보니까 떨어지는구나. 아, 그러면 떨어지면 다시 엔벨롭에서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올랐어. 자, 그러면 요거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거예요.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까봐 제가 말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몸통 안으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요. 그러면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내려왔다 올라서 양봉이지, 이 장중에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몸통 안으로 이렇게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5일선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5일선. 여기 좀 크게 볼까요? 여기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좀 크게. 자, 이렇게 봐봐요. 보면 이 밑에 빨간 선 있죠? 요게 5일선이에요. 그래서 요 5일선이 이렇게 와 있단 말이죠. 그럼 5일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요 안으로 몸통 안으로 들어오면은 사요. 예. 조금 사서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서 조금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봉으로 움직이는 거는 뭐 사서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내가 딱 사는 지점에서 무조건 올라야 돼, 그런 거는 없어요. 어떻게 뭐 신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운 좋게 정말 최저점을 딱 잡는 경우는 있어요. 예. 한데 대략 이쯤에서 사면은 된다. 왜냐? 여러분들은 초보니까 요 안에서 21선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1선이 여기 있어요. 몸통이 여기야. 그럼 요 안으로 들어오면 사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 범위가 내가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볼 수도 없고, 그죠? 예, 범위가 요 범위예요. 요 범위 안에서만 사면 된다. 요 소리예요. 쉽죠? 예, 이렇게 해야지 쉽지. 딱 여기 아니면 못 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딱 끝점 6,700원 아니면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러면 아유, 그건 아니지. 그죠? 예. 자, 그래서 샀어. 내려와서 다음날 21선 깨지나 안 깨지나, 오르나 안 오르나 이제 궁금해. 그 다음날 갭을 엄청 뜨네요. 자, 이게 이제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한 20% 정도 됩니다. 예, 19%가 나오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얘가 장중에 이렇게 쭉 올랐을 때 양봉일 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후장에 아마 쭉 떨어졌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딱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언닌 거 봐봐요. 여기가 8,000원까지 올랐는데 8,000원이 어디예요? 전고점. 맞죠? 전고점까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파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을까요?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전고점을 돌파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전고점까지 이 멋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바로 요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이 종목은 2차전지의 멋진 종목이죠. 세로닉스. 자, 이 종목도 보면은 자, 막 상한가가 나오고, 그쵸? 막 상한가 나오고 막 급등 터졌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거래량이 막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 발생했을 때에 거래대금을 딱 보니까 여기가 이제 1,000억짜리예요. 1,000억. 1,000억씩 터졌어요. 상한가 나오고 다음날 계속 급등할 때 거래대금 터지는 거 보니까 1,000억 넘게 터졌어. 그리고 정별이야. 5, 10, 20, 60, 120 완전 정별로 부채살 모양으로 쫙 퍼졌어. 그리고 얘가 떨어져. 쫙 떨어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21선 여기서 깨네요. 그죠? 와, 21선 깼어. 그러면 우리는 묵을 기다릴까? 엔벨롭을 기다리죠. 자, 엔벨롭 왔어. 반등 나왔어. 좋았어, 엔벨롭. 자, 그리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가 이제 또 쭉 21선을 타고 떨어지다가 엔벨롭에 또 왔어. 그래서 또 반등을 또 21선까지 먹었어. 그리고 또 떨어져. 그래서 이제 잘 떨어지는구나.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음번 자리에 예를 들어서 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또 이렇게 쭉 떨어지면은 엔벨롭에서 한 번 더 사야지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와요. 안 오고 요 봐요. 요 노란 선이 21선인데 요 21선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하고 넘습니다. 자, 여러분 21선이 우하향할 때 예를 들어서 요날 봐봐. 요날 조금 이렇게 넘은 거. 요런 거는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살짝 이렇게 어설프게 넘는 거.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양봉으로 딱 돌파를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봉으로 확실하게 기준봉이 딱 섰을 때, 이런 봉이 나왔을 때가 확실하게 21선을 돌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섰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21선이 완전히 안착. 그러면은 다음날 21선 요 몸통 안으로 들어왔네요. 얘가. 그죠? 자, 크게 볼게요. 자, 요 안으로 들어왔네요. 이날 뭐예요? 이날 매수예요. 예. 떨어지면 좀 더 산다고 치어요. 자, 들어왔어. 다음날 오르기 시작하네. 다음날 또 올랐네. 양봉은 계속 오르네. 그래서 어디까지? 전고점까지 본다. 전고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전고점이네요. 여기. 자,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가지고 근데 나는 조금 더 들고 있을래. 뭐 그건 자유예요. 왜냐? 이때는 이렇게 한 방에 빡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한 방에 오르는 경우가 있고, 한 방이 아니라 전고점까지 이렇게
5일선을 따라서 단봉으로 계속 매일매일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이런 식으로 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5일선을 깨지면 매도다. 아니면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갔을 때가 매도다. 자, 그랬어요. 전고점은 얘는 여기야. 정확하게 하면 여기야. 딱 요 전고점. 요날 양봉으로 치고 빠졌을 때니까, 자, 요 전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왔어. 그리고선 그 다음날 보니까 5일선 안 깨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못 가죠. 자, 그리고서는 여기서는 계속 전고점 못 넘죠. 그죠? 참 희한하죠. 전고점 거놓으니까 거기까지 와서 못 넘잖아요. 자, 5일선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 매도.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멋지죠? 이때 수익을 보더라도 뭐예요? 전고점까지만 가도 20%가 넘는 멋진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뭐 20%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20%까지 못 갈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고요.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기법대로 하면 된다. 전고점 또는 7% 넘으면은 그때부터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한다. 이렇게 딱 쉽게 생각하고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메타버스 종목들 보면 이 난리난 종목들이 있었죠. 자, 봐요. 지금 MP라는 종목입니다. MP. 이게 뭡니까? 메타버스 대장주 중에 하나였죠. 자, 이 종목도 이렇게 멋지게 상한가가 빡 나오고, 거래 대금 봐요. 이 터진 거 봐요. 중간중간에 이 올랐던 거래 대금이 얘는 한번 이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1000억이 넘어가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같은 1000억이라도 장대 양봉일 경우에만, 장대 양봉 플러스 1000억 넘어갈 때, 그러면 딱 보면은 이 노란색이 벌써 하나, 둘, 셋, 5개예요. 노란색이. 그러면 뭐예요? 야, 이놈은 대장이야. 딱 바로 알 수 있죠. 딱 해놓고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죠? 21선 여기서 깼잖아요. 깨고 21선 뭘까?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상향해서 쭉 가니까 추세가 이때까지 살아 있다가 최근에 이제 12월 달 들어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선이 올라가다가 딱 꺾여. 됐네. 그죠? 엔벨롭이 요 밑에 있어요. 와, 엔벨롭 여기 오면 사야지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안 왔죠. 몰라, 또 내일이나 모레나 뭐 하여튼 앞으로도 이게 내려오면은 또 엔벨롭에서 반등 나오는 거고. 근데 엔벨롭에 안 오고 얘가 만약에 올라갔다 치면 어떻게 할까 이거야. 이 자리는 지금 그러면은 사야 될 자리일까 말아야 될 자리일까 모르죠. 그죠? 올라올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배운 대로만 하자고. 배운 대로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엔벨롭에 오면 땡큐 반등 나오겠지. 1%라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어. 자, 근데 우리는 지금 21선 돌려치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21선 돌려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 21선이 내려오던 애를 돌린다 이거야. 21선 돌린다. 쳐버린다. 자, 그러면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주가가 얘가 여기 MP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21선을 빵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날부터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면은 수일 내로 멋진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요겁니다. 그러면 종목도 벌써 다 찍어줘요. MP, 엔벨롭에 와도 좋고 21선 돌려치기가 나와도 좋고, 올라도 우리는 기법을 할 수 있고 내려도 기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 MP도 제가 하나 딱 찍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니까 M게임 있어요. M게임. 얘도 이제 또 메타버스, 게임주, NFT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또 뭐 난리 났던 종목이죠. 얘도 딱 보니까 상한가 치고 막 또 양봉 치고 난리 났었는데, 이거 보면은 얘도 막 터지면 노란 띠가 이제 하나, 둘, 세 개나 돼. 한번 터지면은 2천억씩 터져요. 2천억, 3천억. 이때 2천억 터지고 또 2천억 터지고 또 여기는 3천억 터지고 대장주죠. 대장급이지, 대장급.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하다가 이제 최근에 21선 깨고 떨어졌죠. 그 떨어져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이게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 엔벨롭이 오면 어떻게 해? 여기 엔벨롭이 오면 사야지 그러고 있는데 엔벨롭이 안 오고 얘가 쓱 가다가 지금 슬슬 21선까지 왔죠. 이렇게 21선 한번, 지난번에 21선도 한번 툭 찍고선 또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있다가 물론 올라야 오르는 거고 떨어져야 떨어지는 거죠. 오르다가 말고 또 떨어져서 이렇게 오면은 엔벨롭 오면 사면 되지. 그러면 또 반등 나올 테니까. 근데 엔벨롭이 안 오고 질질질질질 거리고 있어. 그러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얘도 엔게임이 또 며칠 있다가 21선이 좀 이렇게 우하향돼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뿅 하고선 이게 올랐어요. 21선 완전히.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날부터 눌릴 때 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엔게임 딱 하고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위지윅 스튜디오. 예, 얘도 메타버스로 난리 났던 종목이죠. 지금 얘 뭐 거래대금 막 1,000억, 2,000억, 3,000억 터지면서 뭐 주야장창 올랐는데, 근데 얘는 한 가지 조금 대장이긴 대장인데 상한가가 없어요. 상한가가 나온 종목일수록 더 좋은데, 하지만 또 멋진 반등이 나왔었으니까, 자, 이 종목도 이제 쭉 21선 깨고 줄줄줄줄줄 떨어지죠. 줄줄 떨어지다가 엔벨롭에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면은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요런 종목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이게 캔들이 떨어질 때 팍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유상증자 뭐 악재 이렇게 해서 팍 떨어지는 거 말고, 근데 요 종목은 요런 거를 갖다가 캔들이 붙어서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 다음날 이렇게 팍 떨어져. 이렇게 그리고 훅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선 그 다음부터 반등 나와. 이런 거는 멋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보면은 요 캔들이 붙어서 떨어져요.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얘가 음봉이 요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음봉하고 요 음봉하고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는 시가가 여기서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시가가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하락 추세니까 그냥 하락하는 대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졌는데 다음날 시가가 플러스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다음날 플러스로 출발했다는 얘기는 뭔가 좋은 얘기가 있으니까 얘가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날 양봉으로 올렸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올려놓고선 떨어뜨리고 또 이렇게 붙어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붙어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면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면이. 아셨죠? 요 봐요. 요 보면 면이 계속 붙어서 떨어져. 하루도 안 빼놓고 다 붙어 있어. 떨어질 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는 애들은 조금 그렇다. 근데 워낙 대장주였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캔들이 나오길래 요런 캔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NFT, 또 게임주들 11월 달까지 난리 났던 종목들 12월 달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받을 때 또 멋진 자리가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기법을 전일에 바닥을 잡는 엔벨로프 기법, 오늘은 또 엔벨로프를 안 오고 반등 나왔을 때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있어요. 21선 돌려치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또 우리 홍주식 회원님들, 자, 이 필살 기법으로 멋진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